네, 반갑습니다. 안전하는 사람들 이호배 대표입니다. 저는 건설회사에 15년 다녔고 안전 컨설팅과 교육 이쪽에 한 15년 정도 했고 국토부나 고용부나 그다음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느꼈던 것을 가감없이 설명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저와 생각이 다르신 분도 계시겠지만 감안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중대재해 절반 줄이기 목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문제 제기하고 그다음에 안전관리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중대재해 절반 줄이기 위해서 제안을 좀 하고자 하는 부분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30년 동안 중대재해들이 정말로 많이 났죠. 그러면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법이 바뀌고 제도가 바뀌었어요. 중대재해가 과연 얼마나 줄어들었을까요? 여전히 똑같이 재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한테 주어진 시간들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일부는 생략하고 지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중대재해 절반 줄이기에 기한까지 정해서 천명을 하셨습니다. 과연 내년까지 중대재해가 목표했던 대로 줄어들까요? 아마 어렵겠죠. 그래서 목표 달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자면 제가 보면 고용부나 국토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너무도 열심히 합니다. 안전점검 같은 경우에 작년에 100번을 점검을 했더니 안 돼? 금년에 200번 할 거야 라고 고용부, 노동부에서 얘기하면 국토부에서는 우리도 그렇게 할 거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아유 그러면 우리도 해야지. 현장에서는 막 난리가 나는 거죠. 이거 조정할 필요 없을까요? 통합 조정하는 그런 기능이 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작되면 정말로 중대재해가 줄어들 것이냐라고 하는데 의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픈 기억이 있죠. 국민안전처가 원대한 꿈을 꾸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소리도 없이 사라졌죠. 그렇게 해서 재해가 줄어들까요?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되면 우리도 알다시피 뭔가 바뀔 거야. 지금 피부에 느껴지는 거 얼만큼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안전보건청이 2023년도에 출발한다면 제 바람은요. 국토부나 고용노동부나 안전행정부에 안전에 관련된 부분들을 다 모아서 거기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기관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안전만을 마음에 두고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데 부처 이기주의, 개인 이기주의 때문에 나라가 망치고 있습니다. 안전을 해결하는 방법은 시설적인 방법, 교육적인 방법, 관리적인 방법, 문화적인 방법이 있다라면 앞에 부분 잘하고 있으니까 문화적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작되는 만큼 저는 안전관리 이제는 간섭 그만하고 자율에 맡겨라.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만 강력하게 책임을 지는 방법으로 환경을 바꾸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면 안전관리자들이 저한테 계획서 때문에 안전을 못하겠다고 그래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위험성 평가, DFS 할 것 없이 안전보건대장까지 도대체 못해 먹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교수님들한테 제안을 했어요. 이런 계획서 만드는데 계획 때문에 안전에 저해하는 요소가 얼만큼 되는지 이 부분이 망치고 있는 거 아니냐 연구 좀 해봐라. 계획서에다가 도면 집어넣을 필요 있습니까? 표준화된 거 다 빼고 간단하게 진짜 실행될 수 있는 것만 한번 해보자는 거죠. 만약에 꼭 해야 된다면 요즘은 이제 3D 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 스마트콘 플래너라든가 이런 애드원들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서 앞으로 일어날 일주일치를 가상으로 이렇게 쫙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위험성 평가를 할 수 있는 유해위험 안전관리 계획서가 된다면 저는 대찬성입니다. 발주자와 도급자한테 또 사업자한테 안전관리 책임과 의무를 강하게 물었기 때문에 반대편으로 근로자에게도 기본적인 안전관리 책임과 의무를 좀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든다면 개인 보호구 정도는 망치 가져올 때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과실 책임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잘못됐으면 다는 아니라도 일부라도 책임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면 어떻게 돼요?
스스로 안전을 챙기게 되는 거죠. 환경이 바뀌는 거죠. 안 다치면 누구의 이익입니까? 본인한테, 근로자한테 이익이 되돌아오는 거, 큰 이익이 되돌아오는 거죠. 근데 그 부분들이 많이 빠져 있다. 그리고 기초안전질서에 관련돼서는요, 현장에서 일이 끝나면 정리정돈하고 청소하고 끝나야 되는 게 맞죠. 그 이튿날 보면 깔끔하게 할 수 있는 건데 본인들이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걸 다 빼먹고 사업주한테만 너무 규제를 강하게 묻는 거 좀 저는 문제 있다고 봅니다. 안전관리 용어에 관련돼서 저는 의문이 많아요. 안전모형 바꿨으면 좋겠어요. 작업모로. 망치 가져올 때 당연히 작업할 때 반드시 쓸 수 있는 모자 작업모로 바꾸고, 안전모는 어떤 느낌이 있냐면 사업주가 주고 교육하고 관리 감독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수동적인 의미가 좀 있는데, 작업모로 바꾸면 확실히 바뀌지 않을까요? 사고만 나면 무조건 다 안전사고래요. 분명히 이거 품질 사고일 수도 있고 기술 사고일 수도 있고 교통사고도 있고 물놀이 사고도 있잖아요.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들이 중요해요. 그리고 현장에 있는 관리자를 보고 고용노동부에서는 관리감독자라고 부릅니다. 국토부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안전관리 담당자 책임자. 용어 또 정확하게 좀 통일하면 안 되겠습니까? 용어를 바꿔야 되는 부분들이 정말 많아요. 안전점검 부분도 제가 정확하게 통합해서 그렇게 점검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안전문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현장에 보게 되면 노조들의 활동들이 정말로 지금 심각합니다. 노조도 종류도 많고 지네들끼리 막 싸워. 그러면서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너무 커요. 안전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가 이런 부분들을 조정해 줘야 됩니다. 현장에서는 노조 때문에 일 못하겠다고 하는데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중대재해 절반 줄이기에 관련돼서 제안을 몇 가지 해보겠습니다. 제가 느꼈던 위주로 할 건데요. 소규모 건설 현장에 재해가 그렇게 많이 난다고 하는 거죠. 거기에는 재해 예방 기술 지도라고 하는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가불관계로 돼 있어서 나한테 돈 주는 사람한테 뭐 어려운 얘기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 가불관계를 좀 바꿔준다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될 거고 소규모 현장의 재해가 좀 줄어들 거다, 이렇게 제안합니다. 안전보건 진단 부분이 있어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지금 현재는 진단만 하면 끝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진단하고 난 다음에 보통 보면은 그 해제위원회를 엽니다. 그때의 개선 계획을 발표하죠. 그 개선 계획이 이행되는 것까지를 추적해서 관리하고 그걸 보고서에 넣는 것이 되면 좋겠다는 거고, 만약에 그 회사에서 개선 계획을 마련해서 그 발표를 했는데 그것들이 미비해서 사고 나면 아주 중하게 처벌하자. 중대재해처벌법 의미에 맞춰서. 그리고 구조검토가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큼 되는지 전 모르겠어요. 그런데 계획서마다 구조검토 그렇게 많이 내려요. 비슷비슷한 걸 계속 내라는 거예요. 저건 너무 불합리합니다. 구조검토 표준화시켜가지고요, 쫙 정리한 다음에 인터넷에 올려놓고 비슷한 거 따다 써라. 특수한 경우에는 별도로 구조검토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얼마나 효과적일까요? 요즘은 코샤 MS 인증받기 위해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려야 됩니다. 저는 이거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인증기관, 민간기관의 인증기관을 쫙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이 인증을 잘 할 수 있도록 인정기관으로서 안전공단이 활동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대한민국의 안전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규모 현장이나 어느 정도 되는 현장에 대해서는 이제는 어느 정도 간섭을 안 해도 충분하게 안전관리 잘 합니다. 소규모 현장에 집중하는 그런 정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보건본부에서 요즘은 민간기관 활성화를 통해서 중대재해를 예방해보겠다, 이렇게 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안전보건공단의 역할과 협회의 역할, 그리고 민간기관의 역할을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안전보건공단과 협회는 민간기관에서 할 수 없는 거 해서 연구하고 뭐 한 다음에 민간기관이 할 수 있을 정도 되면 민간기관에 넘기고, 중요한 일들은 그쪽에서 다 이렇게 하고 같이 경쟁하는 것들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민간 시장들은 정말 활성화되고 있어요. 근데 자율안전 컨설팅 같은 경우는 20년 전에 제가 시작했습니다. 그때 2인 1조로 삼성에 점검을 가면 230만 원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충분하게 컨설팅 할 수 있는 부분 다 했어요.
고용노동부에서 이것을 가져오는 순간 8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80만 원. 이익이 남아야 뭔가 투자도 하고 연구도 하고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경쟁하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율안전 컨설팅 했다 그러면 감독 면제할 거니까 그렇게 한다. 그거 제도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봐야죠. 제가 8, 9년 전에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의 종합안전진단을 간 적이 있습니다. 12일 동안 안전진단을 했는데요.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얘기는 너무도 많았지만 그거 말고 모텔에서 겪었던 희한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거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모텔에 가서 11박을 내가 이 모텔에서 11박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조용하고 쾌적한 거 없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런 데 있습니다. 그리고 7층으로 저를 끌고 올라갑니다. 7층에서 밖을 봤더니 바닷가에 분위기도 참 좋고 그래서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봤더니 침대도 푹신해서 됐습니다. 가시죠. 그리고 누워서 한 3, 4분 정도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직업병이 도지는 건데 혹시라도 복도에 화재가 나서 복도나 옥상으로 피난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나는 어떻게 도망갈 수 있지? 이런 고민을 한참 했어요. 맞아. 왕관기 있지? 그리고 왕관기를 찾아봤습니다. 제가 아까 몇 층에 있다고 그랬죠? 왕관기에는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5층형 15m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한 층을 3m씩 보는 건데 제가 왕관기를 딱 차고 위에서 쭉 내려오면 한 6m 위에서 제가 딱 걸리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 3층입니다. 3층 슬라브야. 자, 그 다음에 대책은 뭘까요? 이거 봐라. 제가 인터폰 눌렀어요. 올라와 보세요. 그리고 왕관기 이거 7층짜리로 바꿔주세요. 그랬더니 없대요.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차라리 5층 내려가자. 그리고 5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왕관기를 찾아보고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왕관기에는 뭐라고 써졌냐면 4층형 12m, 4층형 12m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럼 뭐예요? 쭉 내려오다가 3m 위에 걸리는 거야. 2층에 걸리는 거죠. 그 다음에 대책이 뭘까요? 이 모텔은 정말 위험한 모텔이다. 그래서 환불해 주세요. 그리고 옆에 있는 모텔로 가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위험한 거야. 왜 올라가죠? 그래서 2층이나 3층 낮은 쪽에서 조용하고 쾌적한 곳 없을까요? 했더니 3층에 괜찮은 게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모텔에 들어가서 또 왕관기를 찾아봤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왕관기가 보이질 않습니다. 3층? 위험한데? 계속 찾아봤더니 책상 밑에 묘한 박스가 있어서 열어봤어요. 이게 그겁니다. 이거 피난 밧줄이래요. 한 10mm 정도 되는 것 같아. PP 로프. 자, 이걸 묶고 3층에서 내려가라는 건데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제가 이걸 보고서 느낀 것이 뭐냐면 안전관리를 할 때는요,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하는 게 너무 많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잘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주자. 국가에서, 정부에서, 또 위에서부터. 그리고 과정은 자율에 맡기고 결과에 대해서 강하게 책임을 묻는 그런 방법으로 가면 안 되겠냐? 그리고 R&R을 분명하게 나눈 다음에 반드시 실행할 수 있도록. 결국은 재해를 일으키는 것도, 일어나는 것도 당사자도 근로자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으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 정부에서 법으로 제도로 해주는 거 좋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우리 그 근로자 측면에서 이렇게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제가 그동안 생각했던 것을 가감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